자, 최근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 글쎄 상당히 좀 빠르고 많은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내세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추경 편성을 위해서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이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자, 지금 추경 편성을 위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 공약 1호 공약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 대표 1호 공약이기도 한데 철회 의사를 밝힌 겁니다. 글쎄 이제 평가는 우클릭이 급박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강성필 대변인께서는 왜 이렇게 상황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우클릭이라는 표현도 저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더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벌써. 네. 금투세를 유예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기로 양보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우클릭을 한다, 중도층을 공략하려고 한다 말이 나왔어요. 근데 뭐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민생지원금을 관련해 가지고도 최초에 원래 전 국민 25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하도 방해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등 좀 줄이자.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선별, 그러면 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주자. 근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걸 빌미로 아무것도 여당이 야당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도라든지 우클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만 네네. 저는 사실 중도를 공략하거나 우클릭으로 가는 것이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네. 예를 들어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도 본인은 자타가 공유하는 보수주의자지만 진보의 아젠다를 다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가 맥을 못 추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이 너무 상황이 혼란스럽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뭔가 대화로 물꼬를 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크게 본인의 1호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연금 개혁도 좀 하자. 낼 돈과 받을 돈 모수 개혁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는 좀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을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거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쪽에서 보면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왜 바뀌었을까?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모습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저렇게 바뀌면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예컨대 저는 지지율 제고를 위한 일시적인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환골탈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양자 대결에서 대선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네네. 당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작아지죠. 따라서 저는 이 대표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지지율 제고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추경 편성을 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죠. 지난 4조 원을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예. 그렇다면 그때도 보면 제 기억에는 그 지방에 돌아다니시면서 재정 확대 필요성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셨어요. 네네네. 뭐 가계, 기업, 국가 이 주체 중에서 국가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다니시다가 3일 이후에 갑자기 4조 원을 깎은 거거든요. 그럼 2조 원에 그 지방화폐 이거 안 도와줬다고 해서 자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자른 것 중에 사실 연구개발비도 꽤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90% 잘랐어요. 아하. 그다음에 인턴들 지원해주는 돈도 900억 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자르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지금 저런 모습들은 일단 그 내용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그 내용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따라서 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맞는 말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걸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은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포함한 이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견 없는 민생법 처리부터, 그러니까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그 진심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여야의 이런 주고받는 내용들은 뭐 방향은 같은 것 같지만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좀 지적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어딘가요? 뭐 누가 뭐래도 지난 예산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턱없이 예산을 많이 깎고 난 다음에 바로 추경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지난 연말에 보여준 민주당의 어떤 그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확확 바뀐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정책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민주당의 어떤 집단지성과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이 보니 대선판에서 좀 불리한 것 같으니 갑자기 말하자면 선심 쓰듯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는 그 뭐 이 의제는 아닙니다만은 예. 기본사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내부 전체가 동의한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없는지 저는 이 기본사회론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 뭐 대선을 논하기는 좀 앞섭니다만은 이길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공약과 또 예산을 대하는 태도 자체에 민주당이 조금 중량감과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을 놓쳐서 그런데 네. 대선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누가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런 기본 사회론을 하고 그런 것으로 가지고는 아. 상당히 지금 현재 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관계 속에서 예. 다이나믹스를 잃어버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게 전체 민주당 전체의 국회의원들과의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네네. 새로운 공약으로서 거듭나는 건 바람직한데 네네. 대표 머릿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불리한데 그렇게 내놓는 공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뭐 검은 고양이든 흑고양, 백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실용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뭐 아까 지금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중도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포석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는 건 맞습니까? 네, 뭐 국민들께서 다 그 속내를 이제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세계 질서, 글로벌 질서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졌다, 너무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 지금 김영주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저런 표현도요. 백묘, 흑묘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것도 중국 공산당의 덩샤오핑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금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런 고양이 생선 자꾸 얘기하시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생선, 백현동 생선, 성남 FC 생선, 위례 생선, 그다음에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생선, 그다음에 쌍방울의 대북송금 생선. 이 생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국민들의 의문부터 먼저 재판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시고서 저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저는 늘 이제 마치 두 얼굴처럼 느껴지는데 겉으로 보면 되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동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지금 AI도 그렇습니다. AI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네. 얼마 전에 AI 교과서를 만들자는 그 법안에 대해서 그것을 정식 교재는 안 되고 보조 교재로만 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엉뚱하게 통과시켜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결국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가 그거를 도입하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AI 시대에. 예. 근데 그런 일을 해놓고 그다음에 AI에 가장 필요한 국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법안,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하자고 하는데 다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네네. 갑자기 또 AI 지원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심 진정성을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